자, 지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해가지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뭐 이런 것도 공부했고 지금 그거 관련해갖고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었죠. 자, 시행이 제 73조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입니다. 추천 누가 하느냐. 그 얘기죠. 자, 1항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장 법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았고 법 제36조 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가로 연구기관의 경우에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관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구부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병역지정업체 이런 말을 안 해요.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뭐 이렇게 안 돼 있죠. 요거는 왜 그렇죠? 당연히 병역지정업체 선정되기 전의 모습이니까 그냥 연구기관의장, 업체의장이죠. 맞죠?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말고 예전에. 자, 1호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뭐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 집단인 연구기관.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 관련 법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쳐요.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 이것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보면 왜 과학기술 냄새가 확 나잖아요. 자연계 연구기관. 맞죠? 네, 뭐 연구, 뭐 기초연구, 과학기술 분야 뭐 이렇게 그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죠.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이게 범위가 인문사회계라면 너무 넓잖아요. 맞죠? 다양한 분야잖아. 그러니까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 연구기관은 그냥 대학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 출연이니까 국무조정실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 비싼 에 따른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기술 뭐 산업자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통상부 장관. 네. 6호 방위산업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잖아요. 방위산업연구기관. 기관산업체. 기관산업체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방위산업체. 가로 법 제38조 1항 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연구기관을 포함합니다. 연구기관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는 데가 아닙니다.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또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하는 그 어떤 방위산업연구기관이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그런 연구기관까지 포함해서 방위산업체는 누가? 방위산업진흥회장입니다. 2항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까지 포함,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매년 6월 30일, 날짜 기억해야 되겠죠? 6월 30일, 7월 31일까지 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이하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두 번입니다. 1월 31일이 한 개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요거는 원래 6월 30일 똑같은 거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중소기업은 1월 31일. 자, 3항 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72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면부를 작성해서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됐죠? 자, 가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아까 1월 31일하고 6월 30일 두 개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제출하는 요때는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요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맞죠? 그럼 6월 30일 거는 7월 30일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4항 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이용,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74조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1항 병무청장은 73조 3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합니다. 결국엔 선정은 누가 하죠? 최종 선정은 병장이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대상 업체장 연구기관장이 6월 30일까지 누구에게? 추천권자에게 우리 업체를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해 주십시오라는 선정 원서를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주면 추천권자는 그걸 모아서 명부를 작성하죠. 추천 명부를 작성을 해갖고 며칠? 7월 31일까지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주는 거죠. 그럼 병무청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 중소기업은 1월 31일에 한 개 더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 가로 병역 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합니다. 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추천권자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지. 맞죠? 네. 시행령 제75조 병역 지정업체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1항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1호 병역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 지정업체하고 합병한 경우 그럼 선정된 거로 보는 겁니다. 2호 병역 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500톤 이상의 회상 화물 운송 선박 배를 인수한 경우 아까 해운업하고 수산업 기억나시죠? 수산업은 아까 전에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차 선박 포함해가지고 5척 이상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물 운송 선박은 몇 톤이죠? 1,500톤 이상이라고 했죠. 네. 그 해당되는 선박을 인수했을 때 네.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시험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업체. 자, 병역 지정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이 배를 인수받았다. 그러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병역 지정업체로부터. 맞죠?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5,000톤이 없어. 5,000톤. 5,000톤 빠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는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에. 네. 이거 뭐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네. 부산항 예를 들어 항만이잖아요. 우리 부산 이런 데 가면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예. 큰 배가 여기에 정박 안 하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게 이 배가 몇 톤이라고 하죠? 5,000톤인가? 맞죠? 네, 총톤수 이게 5,000톤급 이상 되는 선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배를 있잖아요. 이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을 관리하는 업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얘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산항에서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배 타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뭐 기름도 채워주고 뭐 각종 이제 앞으로 이제 운항을 해야 할 제반 어떤 서포트해야 할 그런 것들을 요 관리 업체가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5,000톤급 이상 큰 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상식적으로, 참고로, 상식은 아니고, 참고로 이 큰 배가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커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배가 여기 정박을 하면은 입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두고, 예, 여기에 두면 이건 공짜예요. 여기서 닷을 내리면 공짜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서 관리해주고, 그게 더 효율적이죠,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걸 관리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면은 5,000톤급 이상 선박을 관리하는 업체는 1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1호에. 그래서 여기 5,000톤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2항. 1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며칠이네? 14일이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자문서 포함 누구에게?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가름해야 합니다. 됐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행규칙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오지 않나요? PPT에? 지금 없어졌나요? 아마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거 한번 풀고 넘어가세요. 됐죠? 이거는 생략. 자, 시행령 제76조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입니다. 앞에 거는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반대로 취소하는 거. 취소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죠. 1항 병무청장은 병역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호 병역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폐업, 부도 발생은 날짜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날짜 없어요. 예. 6개월간 폐업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휴업은 몰라도. 맞죠? 3호 병역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3개월로 나왔거든요. 참고하셔야 되고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휴정. 4호 연구기관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 및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호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호 72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해서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산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호 병역 지정업체가 72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산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가 있죠. 2배 1선 2년 이상 되면 배정받지 못한 거고요. 1년이 지나도록 선정 기준이 미달된 겁니다. 2배 1선 그렇게 코드를 활용해서 숙지하시면 되겠고, 자, 2년 이상 계속해서 배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 선정은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하는 거, 어떤 이유에 의해서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취소죠. 그 다음에 1년은 뭐냐면 아예 선정 자체에서 선정 기준에 미달되었고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2배 1선. 바로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장이 84조 1항 1호, 85조 92조 1항부터 사망까지 93조 사망 또는 96조 1호에 따라 벌금 이상, 결국 이겁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됐죠? 네. 뭔가 잘못한 거예요. 9호 병역지정업체장, 가로 병역지정업체장을 대신해서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전산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뭔가 잘못했죠, 이것도. 맞죠? 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선정 취소. 됐죠? 네. 그럼 치료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 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전제하에 선정 기준에 1년이 지나도록 계속 미달이야. 그래서 선정이 취소되는 거죠. 이 조항이 선정 취소 사유니까 맞죠? 선정을 취소했다는 건 선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잖아. 예. 선정돼 있는데 선정 기준에 계속 미달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1년 이상 지속되면은 취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2항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72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추천권자가 선정 폐업하거나 선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병무청장한테 통보하고요. 자, 뒤에 보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업체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 때문에 병무청장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 7일 이내 돼 있어요. 7일. 예. 여하튼 추천권자는 병장한테 30일 이내. 관할 지병장은 병장한테 업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뭐 폐업이라든지 뭐 휴업, 영업정 뭐 이런 내용들이 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보할 보고라고 봐야 되겠다. 병무청장한테 하니까 그때는 7일 이내로 하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시행령 77조의 2 병역지정업체장의 서약서 제출. 아까 서약서 제출은 누가 나오도 그냥 맞다고 봐라고 그러시죠. 관지든 지병장이든 뭐 아예 없든 맞죠? 병역지정업체장은 법 제36조 7항에 따라 전산요원의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 전자문서 서약서 포함, 관할지병장, 병무지청장에게 포함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입니다. 자, 앞에까지는 병역지정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전문연구요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 그 중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입니다.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석사 이상, 가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무하고 있는 사람. 예. 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력으로서 사소보죠. 자연계 학사, 이건 석사가 아니고 학사입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됐죠? 예. 사소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연구기관에 석사가 아니고 학사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복무 중이면 안 됩니다. 아까 복무 중인 사람은 사회복무원 복무 중이면 못 가잖아요. 전문연구요원으로. 사소보입니다. 사소보. 자, 2호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지선자 박수. 자, 박사학위 과정, 가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포함합니다. 이게 지선자 박수입니다. 자, 수학 중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박사학위도 보면은 대학원을 재학 중인 거는 수학 중인 거고, 대학원 다 수료하고 대학원 수료하잖아요. 그 교육과정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논문 쓰거나 하여튼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대학원을 재학 중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수료 중입니다. 수료 중. 수학 중이면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선자 박수. 자, 3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8조 2항 1호에 따른 군 종공의의 수련기간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2호에 요거죠, 위에 거 2호에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찬가지로 수학이 아니고 수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로 의치한 지선자 박수. 의치한 2호라 그랬잖아요. 예. 지선자 박수. 그러니까 하여튼 의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딱 봐도 나이 많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37세까지. 그러면 2호는 35세죠. 35세. 그래서 지선자 박수, 의치한 지선자 박수. 그걸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이 뒤에도 이게 몇 번 나오거든요. 많이는 하여튼 몇 번 나와요. 그럼 그때 제가 이거 다 안 읽습니다. 그냥 지선자 박수, 의치한 지선자 박수로 제가 강의 목적상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거 읽기 귀찮아서 또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걸 다 읽어버리면은 주객이 전도돼 버려. 문장이 워낙 이 주어가 예를 들어서 길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퇴색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드로 강의할 때는 읽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됐죠? 자, 2항 1항 2호 뭐죠? 1항의 2호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지선자 박수.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에 따른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뭐라고 돼 있죠? 수료가 아니고 수학 중인 사람. 이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수료 전, 가로 나중에 읽겠습니다. 수료 전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뭐라고 되어 있죠?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보겠습니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로 하나입니다. 됐죠? 자, 이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연구요원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제가 쉽게, 굳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연구요원 후보생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려고 하는 후보생,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 대상자니까.
됐죠?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거예요. 재학 중인 겁니다. 수학 중인 거예요. 박사학위 과정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수료하면은 내가 전문 연구요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면은 편입 대상자로 자기가 신청하면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편입 대상자 그 기간은 복무하는 기간이 아니겠죠. 전문 연구요원으로 탁 편입이 정상적으로 돼야지만 그때부터 복무 기간이 되는 거겠죠. 맞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수학 중이다, 수료, 이거 갖고 뭐 장난치진 않는데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수료 중이다, 아니면 수학 중이다. 의미가 완전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네. 자, 3항 1항 2호 지선자 박수 또는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에 따라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이하를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는 전문 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이거 가로형으로 나왔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이 조건으로 너 전문 연구원으로 복무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사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찬가지죠. 가로 조심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죠?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못한 거야. 네. 그러면은 3년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럼 총 맥심 5년 안에는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너 전문연구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우리 현 시대하고도 조금 다른데 지금은 박사 많잖아요. 속된 말로 애나 박사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박사가 많이 부족했대요. 많지가 않았대. 그래서 이러한 병역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것도 많이 안 많냐 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5항, 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선입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선입 안 하겠죠. 유예기간을 준 건데. 맞죠? 그 기간 동안 다음 각호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무한 걸로 안 쳐주니까 네, 신상명도 통보 복무기간이 아니니까 해당이 없다. 그 다음에 40조 2호 또는 4호의 사유로 편입 취소. 2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3호가 뭐냐 하면은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복무기간에 선입 안 해주니까 이거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편입 취소도 해당 없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그 얘기입니다. 맞죠?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게 사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절차 등입니다. 1항 법 제37조 1항 1호에 따른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하고 같은 항 2호에 따른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한강대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을 포함 이하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이라고 합니다. 박사학위 과정, 여하튼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하고 학위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3항
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입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원서를 첨부해서 최초에 누구한테 준다?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사항, 사망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77조 제3항에 따른 배정 인원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가로 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7일 이내 5일 전 요것도 기억을 숫자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5항 사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 명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잠깐만요.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 지정업체장을 거쳐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전문연구요원 요거는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산업기능요원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입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데 이거 갖고 뭐 출제될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편입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편입하고는 산업기능요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전문연구요원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78조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전문연구요원 뭐라고 되어 있죠?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1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법 제37조 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이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랍니다. 의 필요인원을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2항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아까 날짜 똑같죠? 6월 30일, 7월 31일 통보해야 됩니다.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73조 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 그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항 병무청장은 병역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 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 하여튼 인원 배정은 누가 합니까? 병무청장이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또는 총괄해서 배정합니다. 4항 병무청장은 다음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배정 인원을 관할지방명무청장을 거쳐서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다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배정 인원은 누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되나요? 예. 내용은 비슷하고 날짜도 비슷한데, 자,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사학위 과정 공부하는 애들 전문연구요원이 아니고 공부하는 애들의 전문연구요원 뭐죠? 편입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죠? 예.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는 후보생 비슷한 개념. 자, 시행령 제78조의 3 전문연구요원 뭐죠? 편입 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 관리 등입니다. 계속 편입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과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2항 병역 지정업체장 및 교육부 장관 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이거 만약에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는 아직 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편입할 대상인 거지. 아직 복무하고 전문연구원으로 편입이 돼서 그 복무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소속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병적은 누가 관리하고 있겠어요? 거주지 지병장이 되겠죠. 결국엔 병적을 관리하는 지병장이 현재 결국에 지금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의 지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줘야죠. 그래야지만 얘한테 나중에 뭐 입영 통지서나 소집 통지서를 안 보내죠. 왜? 얘 전문 연구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나 소집 통지서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관할지방명무청장은 해당 그 업체, 그 해당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병장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3항 관할지병장은 2항에 따라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명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에 명부 관리는 관할지병장도 하고 또 어디있지? 여기 안 적혀있나? 네. 이거는 하여튼 명부 관리는 관할지병장이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맞죠? 자, 4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1호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퇴직 나오면 틀리겠죠? 왜죠? 얘는 공부하고 있는 애잖아. 박사과정이잖아. 맞죠? 2호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 지선자 박수겠죠? 이거는 법 제37조 1항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겠죠? 에 따른 전문연구원 경우에는 몇 세? 37세까지 그 복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호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 과정 수학기간 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도 안 됩니다. 가로 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하튼 수학기간,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도 선발해서 제외합니다. 아니구나.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그거예요. 선발해서 취소되는 것들이지. 다 보면. 자, 4호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됐죠? 자, 이게 14일도 나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신상면동 통보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신상면동 통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아직 얘는 복무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됐죠? 뭐 3년 6개월 이런 것들은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5항 관할지병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가 4항 갖고 방금 얘기했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취소해도 되죠. 이를 본인 및 어디에?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도. 이제 취소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예, 입영통지서도 보낼 것이고, 요 전에 신분으로 가서, 맞죠? 예, 뭐 소집을 하려고, 뭐 사회복무를 갈 수도 있고, 뭐 현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명무청장 이런 것들이 빠지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6항. 전문용어요원 편입 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는 날에, 자, 수료하는 날에 14일 전까지 전문용어요원 편입 원서를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수료하는 날부터 14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수료하는 날이 만약에 5월 1일 날 내가 수료하는 날이다. 그러면 요 14일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부터 14일 전이 아니고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수료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네 수료하기 전 14일 전까지 편입 원서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 수료하면은 전문연구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맞죠? 네. 이제 전문연구원 편입 원서를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7항, 6항에 따라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7일 이내 아까 전에 나왔었죠? 네? 그거는 편입 대상,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아니고 뭐죠?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려고 한 그 원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를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이 병역 지정업체한테 주면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명장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근데 이 가로는 입영 소집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소집일 5일 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전문용어의 편입 대상자 여기에는 7일은 똑같아요. 전문용어원 편입 대상자의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병역 지정업체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명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건 똑같죠? 근데 여기 가로에 보면은 5일 전까지가 없죠. 맞죠? 그거 당연히 왜 없죠? 병적을 관리하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선발되면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병장한테 얘한테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얘는 통지서가 안 날라왔다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전문 연구요원으로 간다고, 예, 갈 거라고 그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게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8항, 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너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어. 승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78조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입니다. 아까 박사학위 2년 이내에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이내에 취득이 안 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항 법제 37조 1항 2호 지선자 박수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결국에는 공부하는 애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죠. 이 같은 조 사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병역지정업체장은 뭐예요?
대학원 원장이나 뭐 이렇게 총장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저 같은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 이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못 따서요. 예, 요때까지는 따겠습니다라고 신청서를 쓰는 거죠. 본인이. 그럼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이를 누구에게? 병무청장입니다. 자, 지병장 아닙니다. 관할 지병장 아닙니다. 유예기간,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유예기간은 누가 관여하느냐? 예, 지병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병무청장이에요. 사망, 2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35세 가로 37조 1항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7세 요 나이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합니다. 됐죠? 아까 3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맥심. 최대 3년까지 줄 수 있는 거죠. 3년 이내에 뭐 나는 1년만 신청하겠다. 뭐 나는 뭐 6개월 신청. 그거는 이제 요 나이에 마칠 수 있는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그 얘기. 맞죠? 예.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 사항, 병무청장은 지병장 안 나옵니다. 사망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죠. 하여튼 유예기간 여기에는 병무청장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제38조의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입니다. 제한. 자, 병역지정업체, 가로 병역지정업체가 기업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그 모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의 37조와 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39조 3항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CEO가 대표이사가의 사촌 이내 혈족은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무조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됩니다. 예. 자.